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동사구 take out의 여러 의미들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동사구로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실전 회화 속에서 동사구를 익힐 때는 단독 문장보다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동사구를 익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글이나 독해, 때로는 영작 속에서 동사구를 익힐 때는 앞뒤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이 동사구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take out의 의미는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다, 즉 누군가를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다라는 표현으로 대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take someone out, 아마 이 표현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someone 자리에 somebody를 넣어서 표현할 때는 someone보다는 조금 더 편한 톤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중토는 I'm seeing someone.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I'm seeing somebody.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표현을 활용해서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take out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따라 기분이 되게 우울해. 왠지 영화도 보고 싶고. 그때 여러분이 친구에게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너한테 영화 보여줄게. 자, 이 표현을 천천히 직역을 하면 내가 다음 주에 너를 데리고 나가서 영화를 보여줄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take you out to see a movie next week.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이 표현력에 꼭 뒤에 to 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단어의 명사로 표현하고 싶을 때, 즉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내가 다음 주에 너한테 저녁 사줄게. 자, 이 표현은 I'll take you out for dinner next week.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된 표현력의 감각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준비됐다라고 할 때 I'm ready to 동사, 때로는 명사를 붙일 때는 I'm ready for 명사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감각이 되겠죠. 두 번째로 사용이 되는 take out의 의미는 무언가 물건이나 짐 등을 꺼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언가를 취하거나 가지는 느낌의 take, 바깥과 외부를 뜻하는 부사 out을 붙여서 바로 이러한 의미로 표현이 되죠. 제 가방 좀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영어로 Could you take out my bag?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으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지 마십시오. Don't take out your phone during the class.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이 되는 take out의 의미는 쓰레기를 내놓거나 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때는 또 다른 표현으로 put out, 즉 쓰레기를 바깥에 놓고 오다, 때로는 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throw away, 바로 이 표현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take out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니? 자, 수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Can you take out the trash? Can you take out the trash?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외출할 때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 Please take out some garbage when you go out.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영어로 쓰레기를 표현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미국식 영어에서 쓰레기를 언급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trash하고 garbage. 그 다음 영국식 영어에서는 보통 쓰레기를 rubbish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식 영어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trash하고 garbag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arbage의 경우는 보통 물기가 있는 쓰레기, 쉽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기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trash의 경우는 보통 이제 물기가 없는 쓰레기, 즉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종이와 관련된 표현에서 보통 trash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편하게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라이언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편하게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키죠. 땅이 비좁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이 박스, 기타 잡동사니의 쓰레기들은 그냥 한데 모아서 그냥 집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놀러온 원어민 친구에게 때로는 분리수거에 관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원어민 친구들에게 캔은 이렇게 구겨서 버리고 참치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기를 닦고 세제로 싹 닦은 다음에 버려야 돼. 너무 이렇게까지 하시면 조금 많이 혼동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사용이 되는 테이크아웃의 의미는 점이나 이빨, 때로는 실밥이나 물건 등을 빼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에 계산대에서 저기 죄송한데 이 물건은 좀 빼줄 수 있을까요? Excuse me, can you take this one out please?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점이나 이빨 등을 뽑다라는 표현에서는 여러분이 중통과 조금 격식체로 표현할 때는 remove, 하지만 조금 더 편한 톤으로 이야기할 때는 get rid of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초반에 동사구를 공부할 때는 상황과 문맥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웠던 표현을 기억하실까요? take 사람 out. 바로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하지만 지금 배웠던 take 사람 out의 경우는 어느 장소나 어느 조직 속에서 누군가를 빼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 속에서 take 사람 out만으로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는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이야기 중인 상황과 뉘앙스, 때로는 문장에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테이크아웃이 무언가를 뽑거나 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유사한 동사구의 표현으로 pull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ull out의 경우도 무언가를 끄집거나 무언가를 당겨서 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흰머리를 뽑아드리다. 때로는 이 못 좀 뽑아줄 수 있니? 라는 표현에서 Can you pull out this nail? 바로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죠. take out이 무언가를 확 뽑는 느낌이라면 pull out은 무언가를 살짝 당겨서 뽑는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ull out이라는 동사구의 경우도 단순하게 무언가를 끄집어내거나 뽑다라는 뜻 이외에도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공부해볼 take out의 의미는 돈을 찾거나 인출하다, 때로는 뽑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돈을 뽑다라고 할 때는 방금 전의 감각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don't have any cash, I'll take out some cash. 너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은 내가 현금을 찾아올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돈을 찾다라는 표현에서 take out의 감각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살펴볼 take out의 의미는 보험 등에 들다, 가입하다, 때로는 대출을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편한 회화를 주고받을 때는 동사 get으로 이 표현을 대체할 수 있고요. 자, 실전적인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지난주에 차 뽑았어. 자, 그럼 영어로 I bought a car last week. 그때 친구가 묻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했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take a car insurance?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Do you have car insurance? 이렇게 바로 Do you have를 활용해서 문장에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출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I took out a student loan. 그 다음 때로는 상대방에게 이 보험을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표현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력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동사구로 사용이 되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명사로 사용이 되는 테이크아웃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테이크아웃 사이에 하이픈을 넣거나 때로는 편하게 영작을 할 때는 이 하이픈을 빼고 두 개를 붙여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명사로 의미가 포장 음식을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포장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는 take out을 이때는 동사구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포장이 가능합니까? 라는 표현은 지금 앞에 보이는 Can I have it to go? 이 표현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to go 뒤에 따로 장소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포장한 뒤에 각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집, 때로는 여행 중이라면 숙소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은 뒤에 추가적으로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중에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포장을 하실 건가요? For here or to go.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먹겠습니다. 즉 매장 안에서 먹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for here please. 저희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to go please.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로 음식 등을 포장하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동사구로 carry out이라는 표현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식 표현에서 음식 등을 포장하다라는 표현은 take away를 활용해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take가 무언가를 가지는 느낌, 그리고 away가 무언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영국에서 음식 등을 포장하다라고 할 때는 take away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이제 라이언과 함께 실전적인 여러 동사구들을 앞으로 많이 공부하겠지만 항상 동사구를 공부할 때는 상황과 뉘앙스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n't take it out on me. Why did you take it out on your friends? You shouldn't take it out on your friends.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take it out. 자,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 표현만 보고는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명사가 등장을 했다는 뜻은 대명사는 항상 앞의 문장과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다음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대명사죠. 참고로 여기서 사용이 된 it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중인 상황, 때로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되는데 take it out. 이 표현 뒤에 전치사 on을 붙이고 뒤에 사람이나 대상을 붙일 때는 이 특정한 대상이나 물건에 무언가 화를 내다, 때로는 분풀이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용이 된 it의 경우는 무언가 분노, 노여움, 화가 난 기분 등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구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실전적인 뉘앙스, 앞뒤의 문맥 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꼭 가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구 take out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구의 표현도 라인이 꾸준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죠. 영어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